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 중 등산 가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철쭉 시즌인데요. 아름답기만 따지면 겨울 설산이 으뜸이라 할 만하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산에 가기 힘들고요. 화려하기로는 단풍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아쉬운데요. 철쭉 시즌은 따뜻한 봄날이라 산에 가기 딱 좋을 날씨일 뿐더러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등산 시즌입니다. 특히나 늦봄의 실록과 철쭉의 분홍빛이 대비를 이루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한데요. 철쭉은 보통 4월 말 남쪽에서부터 서서히 분홍빛으로 전국을 물들기 시작하여 해발 1000m가 넘는 곳은 6월이 넘어가도록 전국을 분홍빛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봤던 곳 중에 철쭉이 아름다웠던 곳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다른 어떤 유튜버보다 멋진 철쭉을 많이 봤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날짜와 함께 언제쯤 절정인지를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면 언제쯤 가면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년 개화 시기가 차이가 있으니 가기 전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개화 상황을 확인하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소개하는 곳의 자세한 코스가 궁금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우리나라에서 철쭉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보성의 초암산입니다. 초암산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져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곳 중에선 가장 덜 알려진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초암산 철쭉은 왜 유명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철쭉이 아름답고 군락지가 넓습니다. 초암산 정상부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철쭉봉을 지나 광대코제로 넘어가는 길에도 철쭉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성 지역의 철쭉은 유난히도 붉기로 유명한데요. 보랏빛의 철쭉과 실록이 만나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아직 비교적 덜 알려진 곳이라 보시는 것처럼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초암산 철쭉은 보통 수남 주차장에서 시작하고요. 정상까지 편도 2.8km,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일반적인 오르막이라 누구나 갈 법한 난이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상까지만 왕복할 수도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분들은 밤골제, 철쭉봉을 지나 무나미제에서 도로를 따라 원점 회귀할 수도 있고 맞은편에 주월산까지 둘러보는 긴 코스도 있으니 취향에 맞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2022년 4월 29일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비록 날이 흐려 주변 풍광은 볼 수 없었지만 절정의 철쭉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4월 말에 가장 멋진 철쭉을 보여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초암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일림산과 제암산의 철쭉입니다. 이후에 소개해드릴 곳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철쭉 명소인 반면 보성의 철쭉들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림산 철쭉 군락지는 무려 100만 평 이상으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어떤 곳보다 넓은 군락지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락지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암산 정상부, 공제산 철쭉동산, 일림산 정상 등 여러 곳에 분포해 있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곳의 개화 시기가 달라 철쭉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긴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코스는 용추 계곡에 주차를 하고 일림산을 한번 둘러본 후 원점 회귀하는 코스인데요. 산도 그리 어렵지 않아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합니다. 그 외에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제암산을 올라 곰제에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도 있는데요. 다만 곰제산 철쭉동산이 꽤나 예쁘니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제암산, 사자산, 일림산을 모두 둘러보는 약 15km의 종주 코스도 있지만 쉽진 않으니 체력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1년 4월 29일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일림산은 최절정의 모습이었고요. 곰제산 철쭉 동산은 약 30% 개화, 제암산은 철쭉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요. 이렇듯 일림산, 곰제산, 제암산 순으로 철쭉이 피니 방문 시기에 맞춰 코스를 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남 합천의 황매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들은 대부분 많이 붐비지 않는 곳들인데요. 하지만 황매산은 철쭉철엔 주차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다른 곳들은 모두 다만 1시간이라도 산을 올라야 하는데요. 황매산은 군락지 바로 옆인 해발 850m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새벽부터 주차장이 만차가 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황매산은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멋진 철쭉을 보여줍니다.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총 3개의 군락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아름다운 철쭉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황매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황매평원의 모습도 장관이고요. 철쭉이 핀 황매산성 뒤로 보이는 지리산의 모습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멋진 풍경입니다. 하지만 주차가 어려운 만큼 사람들이 몰리기 전인 아침 일찍 되도록 평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덜 붐비는 아래쪽 모산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모산제를 통해 철쭉 군락지까지 오른 후 철쭉을 보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영상은 2022년 5월 2일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1 철쭉 군락지는 절정을 지나고 있었고요. 2, 3 철쭉 군락지는 약 60% 정도 개화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남원의 지리산 바래봉입니다. 황매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철쭉 군락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철쭉 군락지가 만들어진 과정을 간단하게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과거 정부에서는 황매산과 바래봉에 대규모 목장을 개발했는데요. 목장을 개발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소와 양이 먹을 수 있는 관목, 즉 키 작은 나무들만 자라게 하였는데요. 하지만 관목 중 철쭉만 독성이 있어 소와 양들이 먹지 않아 철쭉이 넓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목장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넓은 철쭉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바래봉에서 철쭉이 집중적으로 피어 있는 곳은 몇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넓고 볼만한 곳은 바로 팔랑치 부근입니다. 그 외에도 팔랑치에서 바래봉 가는 길과 부은치 부근에도 꽤나 볼만한 철쭉 군락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래봉을 오르기 시작하는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바래봉만 오르면 이런 군락지들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팔랑치까지는 꼭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팔랑마을이나 전북 학생수련원에서 오르면 자연스럽게 군락지를 볼 수 있고요. 종주를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성삼제에서 월평마을까지 이어지는 23km의 지리산 서북능선 종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021년 5월 6일과 2022년 5월 5일에 다녀왔는데요. 두 날 모두 팔랑치와 부은치에서 너무 멋진 철쭉을 볼 수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수도권 최고의 철쭉 명소로 꼽히는 서리산 철쭉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곳들은 대부분 남쪽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리산은 그나마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부담 없이 찾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군락지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곳들에 비하면 그리 크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수도권 최고의 철쭉이라 할 만하니 멀리 가기 힘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서리산은 보통 충령산 자연휴양림에서 많이 오르는데요. 자연휴양림에 주차를 하고 서리산으로 바로 오르면 만만하지 않은 경사를 통해 능선에 오르게 되고요. 능선에 오르면서부터 철쭉 터널이 시작됩니다. 서리산 정상 직전에 있는 한반도 모양의 철쭉 동산이 가장 볼만한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그리 크지 않은 곳이지만 꽤나 볼만하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리산 철쭉을 보고 헬기장 사거리에서 원점 회귀하는 것도 좋고요. 체력에 여유가 있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충령산이 조망이 더 좋으니 둘러 내려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2022년 5월 9일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약 30-40% 정도의 개화 정도를 보여줬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쭉 산행지인 소백산입니다. 소백산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산인데요. 소백산이 가장 예쁜 시기가 바로 철쭉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소백산 철쭉을 보러 방문했지만 작년과 재작년엔 철쭉이 전혀 피지 않아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원인은 알 수 없었는데요. 부디 올해엔 멋진 철쭉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소백산 철쭉은 정상부 능선에 넓게 분포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철쭉이 많은 곳은 연화봉, 제1연화봉, 국망봉 부근이고요. 그 외에도 소백산의 아름다운 능선에 따라 곳곳에 철쭉이 피어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가시는 천동이나 어이고 코스는 소백산의 능선을 비교적 짧게 걷는 코스여서 철쭉 기간에는 그리 추천하진 않습니다. 철쭉철에 방문하실 땐 좀 길지만 연화봉에서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나 비로봉에서 국망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둘 중에 하나는 꼭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난히도 옅은 빛을 띠는 소백산의 철쭉과 부드럽고 탁 트인 소백산의 능선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시면 사람들이 왜 그리도 소백산 철쭉을 사랑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 재작년엔 철쭉이 거의 피지 못해 개화 시기를 참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7년 5월 28일의 모습인데요. 연화봉에서 비로봉까지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철쭉 명소인데요. 이외에도 무등산 백마능선, 한라산 윗새오름, 덕유산 덕유평전, 태백산 장군봉 등의 철쭉도 멋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방문하여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올해에는 냉해나 다른 알 수 없는 이유로 철쭉이 못 피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환상적인 철쭉을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